안녕하세요.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전영선, 하은경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시민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기에 좋은 시민을 정의하는 것은 사회의 특성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 질문을 해당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던 초기 정보화 시대에서 나아가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흐름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것을 정보에 대한 능동적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하고 필요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능력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이 자신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긍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민을 기르고자 이번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수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가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R 프로그램, 엑셀 등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대체로 배우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1인 1 컴퓨터가 사용 가능하고, 컴퓨터 내에 R 프로그램 등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교수 환경을 가정하였고, 공간 내 교사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교생 모두 학교 계정의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해당 수업은 사회문제 탐구 교과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비교와 문제 해결 학습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차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과의 사회문제 탐구, 정보과의 소프트웨어의 활용 교과 성취 기준을 융합하였습니다. 정보교과와 사회교과 융합을 통해 학습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수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각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문제 탐구 4단원, 사회문제 사례 연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이 자료를 분석과 해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의 활용 3단원 현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단원에서 실제 데이터를 탐색, 수집, 분석, 활용하는 과정과 융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두 교과의 성취 기준을 융합하여 6차 시의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차 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쟁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2차 시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3, 4차 시에서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5, 6차 시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데요. 이때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노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활용이 단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으로 확대하는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6차 시의 수업을 수업 실연과 수업 해설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실연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시 수업 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단원에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사회문제 사례 연구이죠. 다양한 사회문제 중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주제인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 관한 주제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이 택한 키워드는 스쿨존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교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네요. 스쿨존에 관해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활용할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빅카인즈입니다. 빅카인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스쿨존에 관한 수많은 기사를 직접 검색하거나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쿨존이라는 키워드로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신 이슈를 살펴본 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하여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1차 시 수업 해설입니다. 빅카인즈를 활용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빅카인즈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뉴스 분석의 뉴스 검색 분석으로 들어가서 스쿨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3개월로 설정을 했고요. 다른 기간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특정 언론사를 선택하지 않고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검색을 하면 스쿨존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해당 수업에서는 분석 결과 및 시각화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관련된 데이터 다운로드가 아닌 관계도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관계도 분석을 살펴보면 스쿨존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기사 안에서 여러 키워드들이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다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치, 즉 관련 기사 건수가 많을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는데요. 가중치를 높여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가중치가 높은 검색어를 위주로 시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어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분석 뉴스 건수에 따른 연관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검색이 많이 된 연관어, 연관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일수록 짙고 큰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 건수를 500건으로 늘려보겠습니다. 500건으로 늘려서 살펴보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달리 나온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차 시 수업은 교사가 연구 문제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2차 시 수업 실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여 가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지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의를 마쳤습니다. 토의를 통해 우리는 모든 스쿨존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볼 건데요.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이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의 신호등 위치를 시각화한다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통사고 위험지대를 찾아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오늘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R을 이용해 지도상에 시각화할 것입니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도상에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 자료 혹은 해당 위치의 주소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잘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는 데이터 가공을 할 건데요.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인 위도와 경도 혹은 주소 데이터가 결 측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R은 데이터가 한글로 적혀 있을 때 오류를 보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열 이름을 보기와 같이 영어로 바꿔 적도록 합니다. 2차 시 수업 해설입니다. 2차 시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가공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따라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였는데요.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활용도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4차 시 수업 실현입니다. 3, 4차 시에서는 2차 시에서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를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글 맵 상에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R에 구글 맵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설치 코드는 선생님의 코드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둘째, 도로명 주소만 있는 자료를 찾은 사람은 지오코드라는 코드를 활용하여 위도, 경도 정보로 변환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글맵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만 있어도 구글맵과 연동하여 위도, 경도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도, 경도가 있는 자료를 찾은 사람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코드를 활용하여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합니다. 마커스 코드는 위치를 지도 위에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해줍니다. 마커스 코드를 활용하여 관악구 지도 위에 초등학교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라벨 코드는 표시한 위치의 명칭을 인출해 줍니다. 라벨 코드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이름을 표시합니다. 지오맵 포인트 코드는 위치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 줍니다. 지오맵 포인트를 활용하여 CCTV 위치 등 여러분이 찾은 정보들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시각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계획해 봅시다. 3, 4차 시 수업 해설입니다. 학생의 예상 결과물로 가정하고 실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마다 다양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겠지만 예시로 CCTV와 과속방지턱의 정보를 조사한 학생을 가정하였습니다. 실행 결과 지도상에 요청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시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의 위치와 이름이 표시되고 과속방지턱의 정보는 파란색으로 CCTV 정보는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줌 스케일을 높여서 표시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줌 크기를 조금 더 높이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확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물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4차 시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파악한 정보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6차 시 수업 실현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까지의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고 노션을 활용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를 함께 공유해 볼 건데요. 문제 해결 보고서를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보고서 양식을 예시로 넣어 놓았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주제를 계획안을 만들어주고 공유하는 활동도 해볼 건데요. 자, 각 항목을 클릭하면 친구들의 주제도 공유할 수 있겠지요. 예시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썼는지, 작성 일지와 학생 이름, 그리고 자료, 링크, 그리고 완성 여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했는지를 점검하고 관심 있는 친구는 이 아래 댓글을 달면 되겠습니다. 5, 6차시 수업은 1에서 4차시 수업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사회 참여 활동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탐구할 주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노션을 통해 정리하였고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노션을 통해 포트폴리오화함으로써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6차 시의 한계상 추가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활용 시 주의할 점을 수업 구상과 적용 시에 유념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공익의 실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결과의 편향 등으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료 수집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학교급별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하여 R 언어를 활용하였으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블록 코딩 형태로 제작하는 등의 교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업에서 다룬 사회교과 이외에도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